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일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었고 20일간 여행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몸이 제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맹맹하긴 한데 그래도 더 이상 늦게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저는 이번 20일간 여행 동안 단 한 개의 영상도 찍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냥 영상으로 남기기보다는 이번에는 눈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여행 동안 겪었던 유럽 여행의 팁을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번 여행 때 뭘 조사하고 공부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최소한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드리는 팁이니까 많이 정보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러한 팁도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스페인의 주요 관광지들을 돌았고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라나다 이런 곳들을 돌았고 포르투갈을 한 번 더 갔다 왔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위주로 유럽 여행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페인 주요 관광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페인 주요 관광지 하면 아마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이런 곳일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 주요 관광지인 만큼 여기서는 1일 가이드 신청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드 투어 방식은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 다니는 그런 플랜이지만 요즘은 1일 가이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우디 투어 해가지고 그날 이제 가우디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투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가우디를 되게 기대하고 갔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가우디를 공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는 거랑 안 듣고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당 같은 경우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성당, 주요 성당이나 주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꼭 가이드를 1일 가이드라도 등록하셔서 같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되게 소매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힙색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여행할 때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딱딱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니까 꼭 힙색 같은 거나 아니면 카드 지갑, 목에 거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뒤로 매는 가방보다는 몸에 딱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별개의 팁인데 아마 한국인 분들께서는 스페인 여행 가시면 짠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래서 가이드분 말씀으로는 스페인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으로 소금을 팍팍 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빠에야도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싱겁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스페인 한 단어만 알아가셔도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신살 포르파보르입니다. 소금 빼고 부탁드려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꼭 알아가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르투갈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포르투갈을 2번 갔다 왔는데 그 2번 다 리스본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포르투갈 리스본을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은 여행이었고 일단 포르투갈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이 돌길이에요. 돌이 되게 많이 깔려있는 돌길이라서 캐리어도 끌기 힘든 그런 돌길이거든요. 그래서 꼭 불편한 신발 신지 마시고
하이힐이나 이런 거 웬만하면 진짜 비추천드리고요. 편한 신발 위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말에 빵꾸도 정말 많이 나고요. 발도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꼭 편한 신발 위주로 신고 가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되게 많아요. 뭐 구트램, 신트램, 택시, 전철, 뭐 버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교통수단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교통수단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어서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는 길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실 때나 그럴 때 아니면 뭐 버스 타실 때 복잡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페인과 많이 비슷하다고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스페인은 스페인어를 쓰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언어부터가 다르고 근데 포르투갈 가도 스페인어 쓰실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언어부터 다르고 음식도 조금씩 많이 달라요.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타일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일들을 위주로 보시면 아마 굉장히 포르투갈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포르투갈 하면 딱 리스본이 떠오르지만 리스본 자체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다 한 이틀, 3일 정도면은 다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걸어 다니면서 많은 여행지들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 그곳, 다 거기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국은 이제 제가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역시나 듣던 것처럼 날씨가 잘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건지기가 조금 힘듭니다. 날씨 때문에. 그래서 사진 어플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맛없다고들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맛없는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 맵에 들어가 보면 음식점이 이렇게 추천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타이틀이 달려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아메리카 음식 이렇게 다 타이틀이 달려있거든요. 영국식 음식 꼭 먹어야겠다 하는 거 아니시면은 그런 이탈리아 피자집이나 뭐 아메리칸 버거집 이런 거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특히 초밥을 되게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맛없는 음식은 사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가면 꼭 추천드리는 관광지 코스 중에 하나가 뮤지컬인데요. 저는 뮤지컬 이제 라이언 킹을 봤습니다. 한국 뮤지컬이랑 굉장히 달라요. 일단 무대 스케일부터가 다르고 진짜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촬영이 가능하지 않아서 사진은 첨부할 수 없지만 진짜로 이런 게 뮤지컬이구나 싶을 정도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모르신다고 해도 이런 무대 스케일들을 보시면 아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뮤지컬이 아무래도 런던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데이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침 10시에 데이시트라는 게 열려요. 그러면 그 데이시트는 일단 취소된 표나 아니면 팔리지 않았던 표를 아침에 싸게 파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8시쯤에 가서 줄을 섰었는데 그때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7시나 8시쯤에 가셔서 10시까지 데이시트 표를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장소는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고요. 저는 그래서 막 80유로, 뭐 70유로 이렇게 하던 표를 단 20유로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앞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 진짜 데이시트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날 당일날 아침에 빨리 가셔서 표를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일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디오 가이드 정도나 아니면 책에서 어느 정도 정보는 얻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더 광범위한 그런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꼭 정보 정도는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리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프랑스 파리. 이제 저는 프랑스 파리도 처음 가봤는데 걱정했던 것만큼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소매치기와 관련된 일화는 없었는데 소매치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에도 꼭 힙색이나 몸에 부착되는 가방들을
차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눈빛 같은 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파리는 아무래도 위험 지역과 위험하지 않은 지역들이 나눠져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나올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위치에 따라서 숙소 잡으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값은 비싼데 되게 낡고 노후한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민박 같은 거 꼭 기대하지 않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물가도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식 식사 같은 거는 꼭 한 번씩만 하시고, 빵 진짜 맛있으니까 빵 같은 거 많이 사 드시고, 프랑스식을 일단 먹으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식 요리 같은 거 한두 번 먹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사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문할 때도 그렇고 계산서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드는 게 예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빛으로 주문을 하는 게, 눈빛으로 웨이터를 부르는 게 예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 막 엄청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할 때 보니까 손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국제학생증이나 비자가 있으면 많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학생증이 없으시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비자도 있으면 진짜 많이 할인되고 아니면 공짜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비고 교통카드를 만드시면 어디든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비고 교통카드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썼고, 파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파리도 소매치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유럽 여행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팁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사실 많은 정보가 아니라서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많은 정보들을 공부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값도 싸게 여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셔서 좋은 유럽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안녕!